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이 네트워크 소식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재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확인을 해보면요, 속도가 엄청 빠르거나 느린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한번 보면요, 너무 자주 변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코어팀의 지갑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이 있었고요. 이 GABT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이죠. 그래서 이 GABT 지갑은 현재 밸런스가 약 9천만 개 이상 정도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관련 스피드는 좀 더 지켜보았다가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수는 약 555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 텔톡 지갑 GBU7의 이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파이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정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 밸런스는요, 약 3,100만 개 이상 이 파이코인이 들어있는 상태이고, 이 트랜잭션 기록을 한번 보면요, 960개의 계정으로 42,800번 이상 전송을 한 기록이 있고, 945개의 계정으로부터 23,797번의 전송을 받은 엄청 활발한 거래를 해왔던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블록체인상에서는 6일 동안 지금 트랜잭션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텔톡 운영자 또한 코어팀에 이 거래 정지에 대해서 어떤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술적인 오류인지 아니면 동결 상태인지 문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코어팀의 크립토킹은 이 관련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피드백을 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텔톡 지갑 그리고 관련된 몇 개 소수의 지갑만 이렇게 오랜 기간 거래가 멈춰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오류 외에 다른 이유도 분명 있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또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상황을 알고 있을 만한 개발자들이나 모더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았고요. 사실 이 상황은 현재 메가 모더 측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발자 중 한 명, 일본 모더이기도 하고요, 이 도둑 지갑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 이 개발자와 대화를 해보던 중 코어팀의 크립토킹이 5월 24일경에 이 일본 개발자에게 이 텔톡 지갑 GBU7 지갑을 조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요청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코어팀에 의해서 이 텔톡 지갑이 동결이 되었는지 아직 어떤 공지는 없는 상태이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요, 코어팀에서 이 텔톡 지갑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텔톡 운영자는 이 디스코드 창에서 코어팀에게 다시 문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크립토킹에게 이 텔톡의 지갑이 현재 막혀있는 이유를 찾았는지 다시 재문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우리는 현재 압박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지갑이 막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혹시 당신이 금지를 했는지 지금 묻고 있고요. 5일이 지났는데 아직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생태계에 대한 존중을 유지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어서 지갑이 현재 5일 동안 막혀 있습니다. 파이코어팀은 공식 설명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비웃는 이모지를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파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죠,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어팀과 텔톡 운영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팽팽한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텔톡 지갑 그리고 이 연관된 몇 개의 지갑에서 이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단순 기술적인 문제라면 이미 어떤 코어팀에서 피드백이 나왔을 만한데, 이렇게 코어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좀 더 중대한 문제가 이 뒤에 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난 마이파이 사건에서 보았듯이 코어팀이 이 마이파이에게 요구를 했던 부분은요, 이 마이파이 계정이 공식적으로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 규정 위반을 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텔톡에게 같은 방식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텔톡 운영자들과 좀 더 신경전을 벌여나갈지, 아니면 현재 어떤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기술적 오류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톡 X 계정으로 가보면요, 18시간 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스텔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혁신으로 반복적인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 파이 프로젝트가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다릴 만큼 충분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좀 더 침착하게 기다려보자, 이런 식의 공지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될지 텔톡 측이 먼저 될지 모르겠지만 정식 공지가 정말 기다려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X를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읽어드리자면 해외 유저의 댓글 중 하나인데요. 파이코어 팀이 누군가의 지갑을 동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럽습니다. 분산화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런 글을 적어주신 분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파이의 폐쇄형 기간과 오픈 메인넷 기간을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코어팀도 이 폐쇄형 기간은 현재 중앙화가 되어 있는 네트워크 상태가 맞다라고 여러 차례 비공개 AM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현재 파이의 이 블록체인은 소수의 코어팀의 노드로 인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앙화가 되어 있죠. 우리가 20만 개 이상의 탈중앙 노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테스트넷 노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 후에 탈중앙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서비스 약관을 보시면요, 6번 허용 사용 부분에서 이 소셜체인 또는 그 계열사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파이의 판매에 참여하는 행위, 이런 약관 위반은 소셜체인이 단독 재량으로 사이트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종료하거나 거부하고 계정을 동결하거나 개인이나 법인의 이전에 수요된 파일을 제거 또는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스를 통해서 한번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백스를 보시면요, 파일을 법정화폐로 교환, 파일을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 파일을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의 약속으로 이전하는 경우 우리는 메인넷에 방화벽을 추가하고 이 임시 기간 동안 메인넷 노드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위의 제한사항을 시행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노드는 테스트넷에서 계속 실행될 것이며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 동안에는 메인넷에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노드가 메인넷에서 실행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 즉 오픈형 네트워크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노드의 인터페이스 및 기타 변경사항을 계속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제한은 다음 기간, 즉 오픈 네트워크에 도달함에 따라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메가 모드나 모드들을 통해서 수백 번 이 관련 규정에 관해서는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폐쇄형 기간에는 계절 동결이 가능한 상태이고 실제 마이파이처럼 동결된 사례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위에 해외 유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현재는 탈중앙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이 문장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이나 법인의 이전에 수요된 파일을 제거 또는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글을 모두 끝까지 읽어보고 관련 문서를 체크를 해보면요, 이것은 파일럿 테스트 때 시행이 되었던 IAT 거래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2차 마이그레이션의 미래 보상을 제거하거나 취소한다라는 얘기로 해석됨이 맞겠고요. 지금 당장 지갑에 들어있는 파이코인을 바로 없앤다거나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송시킨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규정 위반자들은 채굴도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 해당 계정으로 파이 생태계 앱 사용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댓글을 보면 또 한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많은 댓글이 있었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일단 이 댓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돌아가는 비수탁형 파이 지갑을 코어팀을 포함해서 누구든 마음대로 동결시킬 수 있다면 이 지갑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탈중화가 안 되는 지갑은 언제든 내 자산을 털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파이 지갑은 마이그레이션 후 보류 기간 14일이 지나면 어떤 것도 터치가 불가능하다, 니콜라스와 청다오가 이미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AMA를 읽어보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기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이 회수도 폐쇄형 메인넷이라 그런 게 아니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그렇게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과 좀 보충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마이그레이션 직후 일어나는 이 14일 동안의 보류 기간과
이 텔톡이나 이 마이파이의 동결 이슈와는 좀 더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14일 기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으면 1차 마이그레이션 된 코인이 바로 우리 개인 파이 지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14일 동안 이 정책 위반이나 어떤 시스템 오류 등 여러 가지 코어팀에서 점검을 다시 해서 파이코인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22년에 10월에 약 630만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여러 지갑에 되었다가 14일 안에 모두 회수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텔라에서는 이것을 클로우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롤백이나 페이백 여러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은 댓글을 써주신 분의 말씀처럼 파이의 폐쇄형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 아니고요. 스텔라에서부터 원래부터 이런 기능은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나 청디아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일이 지나면 청디아오가 이 지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것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으로 다시 뺏거나 되돌리거나 소각하거나 그런 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의 장부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라는 기술적인 설명을 한 것이지, 폐쇄형 메인넷에서 규정 위반 계정을 동결을 못 시킨다라는 얘기와는 좀 더 별개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결을 시킨다라고 해서 그 블록체인에 있는 코인이 없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이 된다거나 소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동결이라는 것은 파이 앱을 통해서 코어팀이 인터페이스를 조작을 해서 이 비밀 구조를 소유한 유저가 그 코인에 접근을 못하도록 당분간 방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14일이 지났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폐쇄형 메인넷 단계이고 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 코인을 회수를 하거나 소각을 시키지는 못하지만은 그 계정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동결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중앙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테이블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 29일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시면요, 약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은 현재 14일 이 보류 기간에 묶여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 개인 지갑 소유가 아닌 파이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어팀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스텔라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흡사한 이런 코드에 의해서 잠시 묶여있는 코인이고요. 14일 동안 코어팀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여기서 다시 회수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회수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면 영구적으로 개인 지갑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나서 이 코인을 비수탁형 지갑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는 폐쇄형 기간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을 했을 경우 이 계정을 통해서 이 계정 동결은 당할 수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지금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 이후에 이 동결된 지갑의 파이코인은 파이 브라우저의 이 파이 지갑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비밀키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많은 개발자가 오픈 메인넷 이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된다면 가능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써주신 분처럼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이런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예고를 해왔었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처럼 지금 이 지갑을 버려야 할 정도로 큰 문제이다라고 하기엔 좀 확대 해석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에 파이 앱을 통해 중앙화가 되어 있는 게 확실하고요. 노드 운영도 코어팀의 소수 노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규정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스트릭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화 단계가 맞고요. 이 개념 정리를 잘 한번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규정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오히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파이 생태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중국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물론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악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보고 업데이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